반대로 진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배터리 3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고 LFP 사업에 진출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겠죠. 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이 LG에너지솔루션 중국 공장을 첫 방문을 한다. 기사 타이틀에는 테슬라용 배터리를 직접 챙긴다 라고 나와 있지만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난징 공장에서 현재 가동 중인 LFP 배터리 생산 라인도 함께 챙겨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중국 난징 공장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LFP 배터리를 생산한 것은 1년이 넘죠. 계속해서 이 LFP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개발을 하고 또 최근에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LFP 파우치용 배터리를 납품할 것이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추측성, 기정사실화되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FP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뿐만이 아니죠. 삼성 SDI 역시 이번 주주총회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죠. 생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은호 삼성 SDI 사장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요한 플랫폼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하면서 공식 LFP 생산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업체 있죠.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얼마 전에 LFP 양극재 진출 검토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당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 배터리, 여기에서도 LFP 배터리를 선보였었죠. 그래서 3원계가 진리인 줄 알았지만은 LFP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슬슬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죠. LFP가 3원계에 비해서 확실히 에너지 밀도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삼성 SDI 최윤호 사장의 말을 빌리자면은 사업의 다양성, 고객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LFP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어차피 이 3원계보다는 LFP가 난이도가 낮거든요. 그리고 이 LFP를 쓰는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다양성,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진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이 LFP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가 많은 상황인데 과연 어떤 기업이 있고 진짜 수혜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FP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QI 리서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1년 72억 달러에서 연평균 11% 성장해서 2028년에는 15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약 한 8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여기에 진출을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을 해서. LFP 배터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정성, 폭발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충전 시간, 수명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리사이클이 용이하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LFP가 가격이 3원계보다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작년에 엄청나게 오르면서 그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거의 600불을 찍으려고 하다가 최근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 이상 더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 리튬 가격에 의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가 말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격 메리트를 보고 국내 배터리 3사가 LFP를 생산한다라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안정성이라든지 충전 시간, 수명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표 LFP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이지, 아모그린텍, 파워넷 이 4개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그런 LFP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뭔가 LFP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4개가 대표적입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 전지 자동화 공정 시스템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근데 자회사 탑머트리얼이 LFP 배터리 설계,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전제품 모터의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LFP가 리튬 인산철이잖아요.
철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철의 원재료가 바로 고순도 산화철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LFP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기능성 부품 및 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ESS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 ESS가 LFP 배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드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 제조업체인 셀과 MOU를 맺고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업이 대표적인 LFP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이 LFP 관련해서 뭔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의 주가가 막 부각이 돼요. 자, 근데 엄밀하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들이 국내 배터리 3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뭐 사업보고서라든지 언론에서 찾아보면은 이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국내 3사에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앞서서 살펴본 게 국내 배터리 3사가 이 본격적으로 LFP 비즈니스에 진출을 하는데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은 연결고리가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배터리 3사의 LFP 진출 이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배터리 3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고 LFP 사업에 진출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진짜 LFP 수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계와 마찬가지로 LFP 역시 양극재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LFP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재 업체들 잘 살펴봐야 되고요. 국내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대표적으로 5개가 있죠. 먼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LFP 양극재 라인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5년에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이 5개사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유일하게 양산 계획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미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다. 근데 개발을 완료했지만은 아직까지 양산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근데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양산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FMP 양극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LFP가 아니라 LFMP는 무엇이냐? M이 바로 망간입니다. 망간. LFP가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낮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망간을 첨가한 LFMP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말고 또 어떤 기업들이 LFP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바로 전해질입니다. LFP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죠. 3원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3원계보다 높은 농도에 적용된 특수 리튬이온 첨가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첨보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LFP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확대 채용을 해야 되죠. 원래 3원계, 하이니켈, 구반반 이렇게 가면서 이 양극재 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커버했다라고 한다면은 LFP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음극재 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이죠. 기존에 쓰였던 흑연보다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은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더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 LFP 배터리로 가면은 실리콘 음극재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있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이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도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군침을 흘리면서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한솔 케미칼, MK 전자, SK 머트리얼즈 등 이런 기업들이 현재 개발을 완료를 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SK에 흡수 합병이 됐죠.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때문에 SK를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배터리를 충방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부피 팽창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싱글월 CNT 도전제입니다. 나노 신소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은 LFP 수혜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LFP 배터리 3사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LFP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LFP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나 배터리 3사와의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애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LFP에 진출을 하면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양극재 업체들 당연히 챙겨봐야 되고요. 어차피 이 LFP 배터리에서도 원가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타 소재들. LFP가 3원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뭐 전해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싱글월 CNT 도전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만든다, 진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캐파가 단기간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2차 전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요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선보인 기술이라든지 최근에 이 2차 전지 기술 동화면 보면은 하이 망간 배터리, 리튬 프리 양극재 배터리 이런 것들을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 변화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여기에서 수혜인지 피해인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